안녕하세요. 모발이식 의사 털순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발이식 2차 수술 걱정되시는 부분들, 심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는 과연 2차 수술이나 재수술에서 얼마만큼의 모수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견적이죠. 같은 면적을 보더라도 1000모가 필요하다, 1500모가 필요하다, 2000모가 필요하다, 3000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원장님들마다 병원들마다 약간의 그 차이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한번 심겨져 있는 모발 사이사이의 밀도를 이 원장님들이 얼마만큼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그 주관적인 느낌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게 2차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연히 1차 수술이 어렵지만 2차 수술은 그 난이도가 더 상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식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2차 수술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올 때의 여정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첫 번째 수술이 내가 좀 디자인이나 밀도가 좀 부족해, 불만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1차 수술이 너무 잘 돼서 내가 이마를 조금 더 낮추고 싶어, 혹은 밀도를 더 올리고 싶어 라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수술 잘 되고 이제 잘 살았었는데, 잘 지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뭔가 노화하는 거죠. 노화하고 머리카락이 이제 약에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서 이 탈모를 더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비어 보이네 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서 그거를 채우고 싶은 욕망. 그리고 가령 M자를 채웠는데 정수리가 빈다든지, 아니면 정수리를 채웠는데 M자가 조금 더 신경이 쓰인다든지, 이런 미용적인 니즈가 생기기 때문에 2차 수술을 선택하신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부위를 보고 M자나 정수리나 혹은 1차 수술의 그 간격이나 밀도를 보고, 그리고 넓이를 다시 체크를 해서 이 정도의 모발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000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2000모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재수술 느낌으로 한 5000모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5000모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술이 1차에 잘 된 경우라면. 그래서 모수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면적 보고, 밀도 보고, 디자인 보고, 그 안에서 모수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장님 저는 절개를 했는데 2차로 할 때는 다시 절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절개를 해야 될까요? 혹은 저 절개를 했는데 절개선에 너무 가깝게 가면 이 1차 절개선을 물면서, 그러니까 1차 절개선을 물면서 체크를 하는 게 흉터, 그 실선이 하나가 더 남는 게 싫어서 1차 절개선을 물면서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따로 절개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대원칙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00모가 필요한 2차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3000모가 뽑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서 채취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절개가 됐든 비절개가 됐든. 그렇잖아요. 3000모가 필요한데 3000모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절개선이 하나 남았는데 절개선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절개선을 하나만 남길 목적으로 절개를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00, 1700 나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견적 모수가 나왔으면 견적 모수에 합당한 모수가 나오도록 그 뒤쪽을 절개를 하건 비절개를 하건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많이들 보시니까 절개를 한번 한 자리 그 주변에서는 모발이 잘 안 나고 밀도가 좀 떨어지는데 여기서 가깝게 채취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러면 보통은 모발이식 병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절개를 일단은 해보고
모자란다 그러면 비절개를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비절개 모수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모발의 양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모발이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반은 3,000모지만 비절개로 채취할 수 있는 최대 모발의 모량은 이 정도가 되는데 디자인을 수정을 한다든지 밀도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그리가 되느냐 동의가 된다면 수술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걸 원장님이 전문적인 눈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1차로 절개를 했을 때 그 절개선 주변의 밀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개선보다 살짝 띄워서 채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1차 절개한 부분에서 2차 비절개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로 채취할 수 있는 모량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술을 비절개를 했을 때 2차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2차 비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난이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차를 비절개를 선택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만약에 뭐 2,000모 미만의 소량모라 그러면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1차를 4,000모, 5,000모, 6,000모 이렇게 많은 모량으로 채취를 했다 그러면 절개를 하건 비절개를 하건 두 번째 수술에서 얻을 수 있는 모발의 양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절개 채취 자체가 하나 채취하고 모발 남기고 하나 채취하고 모발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요렇게 채취가 됐다고 봐요. 이렇게 손가락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채취가 됐다고 보면은 이제 고민은 얘를 채취할 거냐 얘를 채취할 거냐 이만큼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엄지 없고 중지 없고 새끼 없는 상황에서 약지와 검지 이 둘 중에 뭘 체크할 거냐 그래 이렇게 채취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싹 날아가니까 밀도가 휑해지게 되잖아요. 비절개를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절개로 할 거야 내가 절개로 할 거면은 이 부분을 싹 채취했을 때 원래 같으면 이렇게 5개가 채취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2개만 채취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개의 길이가 더 넓어지거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차에 절개를 했어. 절개를 했는데 이거를 2차로 절개를 했을 때 과연 그 봉합이 되느냐 그리고 염증이나 괴사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다시 한번 만져보고 이 정도면 절개가 충분하겠다 그렇지 않겠다. 만약에 그리고 수술을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뒷머리가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절개를 했을 때 뭔가 절개 봉합을 했을 때 잘 맞물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비절개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머리카락을 흔들어 보고 만져보고 락시티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두피의 유동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락시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좋지 않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절개로 3,000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절개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식되어 있는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사이를 심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바늘로 건드린 이 두피는 굉장히 질겨지고 단단해지는 즉 파이브로시스, 섬유화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질겨지고 치밀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바늘로 찌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1차 수술할 때 압력과 다른 압력을 모발이식 의사들은 마주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심었을 때 그대로 박혀 있어야 되는데 박혀 있지 않고 여기를 심었어 그러면은 1차 한번 심었더니 뽕뽕 튀어나오는 파핑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파핑 현상이 벌어진다고 못하는 건 아니고 이미 심겨져 있는 부분에 사이사이를 심잖아요. 그래서
파피리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아주 치밀하게 심었을 때 1차도 치밀하게 심었을 때 그 부분이 파핑이 벌어지는 거지, 이미 간격이 여기 심고 여기 괜찮고 여기 심는다 그러면 1차 내가 1번 타자 여기 심고 2번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를 심었을 때 이 친구를 영향을 미칠 그 거리적인 그 길이는 늘어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치밀하게 조밀조밀하게 심을 때는 뻥뻥뻥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미 심겨져 있고 이 사이에 약간 빈 데를 채워 들어가기 때문에 파핑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질겨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뭐 식목이 나를 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파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듬성 심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심겨져 있고 잘 심겨진 그 사이사이를 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잘 심어놓고 한 5년, 6년, 7년, 8년 지나면서 점점 내가 나이를 먹고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자가 더 파고든다거나 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작년에 상담 오셨던 분은 20대 초반에 모발 이식을 받고 그 사이에 탈모약을 안 드셨대요. 그러면 처음에 이식을 할 때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탈모 호르몬의 공격을 좀 덜 받았겠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20대 중반, 30대가 되면서부터는 탈모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앞에는 잘 살아있지만 그 뒤를 밀리면서 이 단차가 생겨버리죠. 괴리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밀도 불만이 생기고 2차 수술, 재수술을 상담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약을 피나를 먹고 계셨다 그러면 두타로 변경을 하거나 두타 변경이 좀 꺼려지신다 그러면 미녹시딜이라든지 다른 약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수술은 한번 내가 해봤으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편한 측면도 있지만 뒤에서 채취할 때 벌어질 수 있는 그 난이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관리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쉽진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살려놓은 모발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파핑이라든지 이식적인 난이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존 모발이 심겨져 있는 거와 이거를 해치지 않으면서 또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 난이도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1차 절개, 2차 절개했을 때 선이 또 하나 절개선이 남는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장님과 이 2차 수술에 대해서는 잘 상담을 해보시고 전략을 좀 잘 세우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2차 수술 해놓고도 만족도가 떨어진다거나 또 마음에 상처를 입는, 마상을 입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해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2차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털순상이었습니다.